이번에 이제 제가 조금 늦었죠.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제 좀 일정이 있었었고, 그다음에 뭐 학원 수업들이 이제 겹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,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이제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보인고에 대한 통합사회 한국사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드릴게요. 자, 이제 저는 다원교육 이제 박현수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한번 보면은요, 이제 전반적인 특징은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통합사회랑 한국사랑 큰 특징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일단 통합사회는 이번에 서술형이나 단답형 문항이 없었습니다. 객관식 총 37문항.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요, 시험 시간이 50분이었잖아요. 그 50분 안에 37문항을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객관식 문제가 오히려 어떨 땐 서술형 문제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뭐 학생들도 뭐 부모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좀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한데 문제를 풀다가 이제 대충 이제 제가 이제 3번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좀 시간을 잡아먹는 준 킬러 문항들도 꽤나 많이 있었었어요.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뭔가 이제 본인의 이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거는 되게 오래 걸리겠다. 이제 탐구형 문제들이 주로 그럴 텐데 그런 거는 일단 뒤로 제껴 두셔야 됩니다. 왜냐면은 모든 37일 문항 문제들이 다 어렵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쉬운 문제부터 빨리빨리 풀어내고 그런 문제들은 진짜 굉장히 이제 속도감 있게 빡빡빡빡 쳐내야 됩니다. 그런 문항들을 이제 먼저 풀어내고요.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이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요. 문제 곳곳에 함정들이 엄청 숨어 있었습니다. 엄청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학생들 특징이 막 후딱후딱 읽고서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잖아요. 참 이게 모순되는 표현인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됩니다. 아주 우습겠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 이제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는데 좀 문제 풀 때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또 속도도 내셔야 되고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했었어야 됐던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. 이따가 문항들을 소개해 주겠지만은 이제 제가 봤었을 때 뭐 8번, 9번, 11번, 뭐 26번, 33번 이런 문항들이 조금 긴 킬러 문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. 이제 총 3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. 총 30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객관식 26개 그리고 단답형 4개 해가지고 이렇게 총 이제 30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뭐 기출문제 제가 뭐 이제 직보 때도 풀어주고 뭐 그러긴 했는데 뭐 역시나 예상대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학생들한테 자료도 제공을 해주는데 교과서 빈칸 자료 진짜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진짜 교과서 구석구석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아 이건 안 나오겠지 중요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석구석 뭐 이제 제시된 이제 날개에 달려있는 사료라던가 뭐 아니면 또 밑에 나와 있는 뭐 탐구 자료까지 정말 뭐 다른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이상한 탐구 자료들 있어요. 근데 그런 거에서도 이제 막 출제가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었었고요. 그 다음에 고인고 한국사의 특징이죠. 선지 모두 고르기 문항들이 여전히 또 역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문항들은 좀 주의 깊게 풀 필요가 있었었고요.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통합사회랑 다르게 뭐 타임어택이 걸리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좀 난이도는 있는 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역시나 이따가 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한 6문항 정도요. 뭐 1번, 뭐 11번, 12번, 뭐 14번, 15번 그리고 단답형 4번이 진짜 좀 허를 찔렀던 문제. 뭐 그게 이제 출제됐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이제 통합사회부터 보면은요. 이런 문항들이 딱 수능 이제 탐구에서 뭐 사탐이 됐던 과탐이 됐던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인데 원래 보통 이제 1학년 통합사회 내신에서는 이런 유형을 출제를 안 하는데 고인고는 이런 유형을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내용 자체가 뭐 통합사회 교과 외의 내용이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. 이런 건 아닌데 좀 시간을 오래 잡아먹게끔 이게 변수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뭐 이제 참이면 참이다 거짓이면 거짓이다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쭉쭉쭉 풀어나가는 문제들입니다.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.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. 자, 이 부분은 이제 뭐 이제 윤리 선생님이 아무래도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
뭐 이제 뭐 이것도 막 내용이 막 어렵다 이런 건 아닌데 조금 주의할 게 이 9번 문항이었었어요. 9번 문항.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 보통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 전 수업 시간에 매번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사상가 문제라고 나오면은 답이 누구고 을이 누군지 좀 써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절대 안 써요. 뭐가 그렇게 귀찮은지. 근데 좀 이제 당부는 드리지만은 써놓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자기가 알아도 써놓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은 9번 같은 문항이 문제가 됩니다. 9번 같은 문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딱 봐보시면은요, 이제 이 문제를 잘 안 읽어요. 근데 이 발문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. 이 서양 사상가니까 지금 이제 9번 제시문에 이 스토아 학파를 이제 쭉 생각을 해야 되고, 근데 뒤에를 안 읽어요. 이게 보면은 그렇죠. 이 서양 사상가는 긍정의 대답을 할 거.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는 긍정의 대답을 해야 되고, 그다음에 을 사상가를 쭉 하고 던져줍니다. 을 사상가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에피크로스죠.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스토아 학파는 긍정을 하고, 그다음에 에피크로스 학파는 부정을 하는 질문을 답으로 찾아내라. 뭐 이런 얘기잖아요. 자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야 된다라는 건데, 뭐 이 학생은 틀렸네요. 답은 이제 2번이었죠. 답은 이제 2번이었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. 근데 이 내용들은 뭐 교과서에는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수능 스타트에 부교재로 제시된 거 있잖아요. 수능 스타트의 문제 유형 그대로 따온 겁니다. 그대로 따온 거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또 통합사회에서 봐야 될 문제가 뭐였냐면은 네, 이거 자료가 그 수능 스타트 제가 이제 뭐 직본날 이렇게 다시 문제 정리해서 이제 학생들을 나눠 드렸는데 이거 수능 스타트 자료 그대로 따온 거고요. 이거 얼핏 잘못 보면은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기후야? 라고 좀 당황했을 수가 있는데요. 이 기후만 제대로 찾아냈으면은 굉장히 쉬운 문항이긴 했었습니다. 보면은 어차피 서한해양성 기후랑 지중해성 기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근데 자료는 뭐냐면은요. 맨 첫째 줄에 나와 있죠. 각 월별 강수량이 아니라 계속 쌓여나가는 누적 강수량입니다. 그러니까 일정 비율로 쭉쭉쭉쭉쭉쭉 일정하게 올라가는 이 나 그래프가 서한해양성 기후라고 잡고 딱 들어갔었으면 됐는데 이거 누적 강수량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수능 스타트 문제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면은 뭐 틀렸을 문항이겠죠. 근데 이것만 제대로 확인했었으면은 이게 어렵지는 않았었을 거다. 이렇게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. 요런 문항이요. 요런 문항들인데 자, 요런 것도 수능 탐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입니다.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어서 항상 이런 문항이 딱 출제됐다. 분명히 또 출제될 거예요. 기말고사 때도. 이거 먼저 풀 생각 하지 마시고 뒤로 넘겨야 됩니다. 이거. 중간중간에 그냥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항 만나면은 이제 나중에 풀긴 푸는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요. 교사의 채점 결과입니다. 교사의 채점 결과. 교사의 채점 결과가 분명히 문항은 4개인데 점수는 3점을 줬어요. 그럼 뭐 하나가 틀렸다라는 거죠. 채점을 본인이 해보면서 이거에 맞게끔 유출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교사의 채점 결과 4점으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4점으로 절대 안 줍니다. 뭐 3점이나 2점이나 1점 뭐 이렇게 주겠죠. 이렇게 줄 테니까 항상 확인해서 하고 나서 ABC가 어떤 문화권에 해당하는지 찾아내고서는 이제 선 찾아내는 문제였었죠. 그것도 이제 이 문제 유형이 이제 좀 까다로웠다라는 거지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.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았고요. 그러니까 통합사회의 전반적인 기조가 뭐 제가 이제 뭐 학생들한테 듣기로도 선생님이 대놓고 뭐 선언을 하셨다고 했잖아요. 뭐 어렵게 출제할 것이다. 근데 어렵게 출제하는 거 맞습니다. 근데 내용을 어렵게 출제하겠다가 아닙니다. 내용은 꼼꼼하게 잘 보시면 돼요. 교과서 그리고 기존의 뭐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제시되는 것들 그리고 또 부교재인 수능 스타트 이런 거 잘 보면 되는데 어렵게 출제된다라는 거는 이런 문제 유형들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공부는 정말 꼼꼼하게 돼 있어야지 이제 표가 날 수 있게. 네, 본 개념을 열심히 해야 된다. 이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. 그런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평가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입니다. 윤리 유형, 윤리 문제 유형이에요. 윤리 문제 유형인데 여기 보면은 뭐 요거를 잡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. 뭐 그리스도교 해가지고 뭐 아우구스티누스를 잡아도 되고 뭐 아퀴나스를 잡아도 되고 그건 상관없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나왔죠. 뭐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 문항도요. 답이 누구고 을이 누군지 귀찮겠지만 이렇게 써놓는 게 좋습니다. 아 귀찮으면은 그냥 뭐 친구들 잘하는 거지 줄임말로 써놔도 돼요.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요. 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프레임을 쓰긴 했지만
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럴 때는 다리 뭐 이렇게만 써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써놔야 돼요. 써놔야지 나중에 실수를 안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선지 하나하나마다 이 들어갈 것들이 뭐 A에 들어가는 거면은 뭐 값은 긍정하고 흐름 부정하고, 그다음에 뭐 B에 들어갈 거는 뭐 값만 긍정하면 답이 되는 거고, 그다음에 C에 들어갈 거는 이제 값만 긍정하면 되는 거고,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내는 문제. 역시 뭐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고요. 이제 유형이 문제였다. 문제 유형이 문제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는 뭐 요 정도가 킬러 문항이라고 말씀드릴.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. 아주 1번부터, 근데 되게 웃긴 게 저도 이제 그동안에 보인고 문제들 쭉 봤을 거 아니에요. 쭉 봤는데 특징이 뭐냐? 1번에서 애들 길을 확 죽입니다. 1번에서 애들 길을 죽이고,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쉬운 문항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어요. 1번 보니까 또 이 전반적인 거죠.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도 아니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,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고려시대 지방 관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항들이었어요. 엄청 꼼꼼하게 물어봤어요. 뭐 답이 되는 것들 뭐 이렇게 이제 뭐 3번, 5번 나와 있기는 한데 정말 이제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. 이거는 디테일한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. 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교과서를 구석구석 아주 꼼꼼하게, 그런 이제 교과서 빈칸 자료들은 이제 제시가 됩니다. 거고요. 그런 다음에 뭐 1번 일단 1번 문항이 이번 문항이었고요. 그다음에 11번 문항이었습니다. 11번 사료. 아까 이제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렸는데 교과서에 있는 구석구석의 사료들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고 나서 이제 뭐 조선시대 붕당 정치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디테일하게 물어봤던 거다. 동인과 서인의 특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봤던 문항, 이게 또 나름 어떤 문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문항을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. 이 문항을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, 이제 왜 교과서를 구석구석 봐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, 이게 가하고 나의 사료가 완전 구석탱이에 있는, 교과서 구석탱이에 있는 사료들이었어요. 날개글에 아주 진짜 작은 글씨로 있었던 사료들이었는데, 거기서 그것도 같은 페이지에서 따온 게 아니라 사료들을, 나의 사료는 교과서 40페이지에서 따왔고요. 그 다음에 나의 사료는 교과서 61페이지에서 따왔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거를 엮어두고 나서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었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그거만 찾아냈었으면은 문제가 풀리느냐?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 가의 사료가 답은 이런 거 제시되는 문제들 별로 없는데, 사료를 쓴 사람이 윤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. 한국사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 이걸 윤집이 썼다라고 교과서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답으로 떡하니. 물론 윤집을 몰랐어도 이 사료가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잡았으면은 토거법에 인해서 쓴 친구도 있을 거고, 아니면 내가 이거라 꼼꼼하게 공부해서 이게 윤거지 하고 바로, 거나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13번은 뭐 그냥 문제인데, 사료랑 이 12번 문항이 굉장히 까다로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것도 이제 보인고등학교 한국사에 이제 뭐 아이들 용어를 이제 하면 뭐 종특이죠. 종특. 아주 특징적인 건데, 사료 아와 나를 제시해주고 그 사이 시기에 있었던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. 근데 이거는 그냥 특징적인 문항이라서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.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. 이제 발해 사료를 준 거죠. 이제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. 무왕 때는 이제 당하고의 사이가 좋아졌다. 그럼 여기 가운데에 들어갈 사료는 뻔하거든요. 발해 무왕의 얘기가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사이시계 문제를 이제 세트로 냈죠. 이거는 사이시기 문제, 그리고 또 이제 나시기 문항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물어보는 걸로 문항 이제 숙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러면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단답형이요. 저도 솔직히 이거 이 문항은 예상 못했. 이 문항은 예상을 못했는데,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교사용 교과서도 이제 PDF 파일 해서 제시해줬고, 그다음에 또 이제 빈칸도 이제 뚫어가지고 또 학생들 공부하라고 이제 자료를 제공해줬는데, 저도 이거는 야 이게 이제 뭐 그냥 한번 봐라라고 얘기를 했지, 이게 막 뚫어놓고 이게 개의 약조다, 뭐 이제 주가 저술한 책이 해동제국이다, 이게 나올 줄은 진짜 저도 이건 몰랐습니다. 그래서 이건 조금 제가 반성을 하는 부분인데,
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이제 빈칸을 제시해 줄 때 진짜 완전히 다 뚫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굳게 마음을 먹은 문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안 중요한 책이거든요. 정말.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뭐 이제 출제됐으니까 중요해지는데 어찌됐든 그냥 기존에 한국사 공부를 뭐 했거나 뭐 전공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요. 그 중요한 책이 아니에요. 중요한 책이 아닌데 떡하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, 예, 알았어. 그러면은 나의 편견도 버리고 학생들의 편견도 버리고 모든 거를 다 빵꾸를 뚫어주겠다. 그런 다짐을 하게 됐던 문항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 문항 이번에 당했으니까 팀할 때는 당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인고등학교 이제 중간고사 뭐 통합사회랑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러면은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? 제가 쭉 이제 뭐 3, 4년 동안의 모든 문항들을 다 이제 풀어봤었을 때 그리고 분석해 봤었을 때 이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. 통합사회 한국사가 이제 뭐 교육과정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됐잖아요. 근데 출제 패턴은 그대로입니다. 대신에 이제 막 이제 시험 범위가 들쑥날쑥 하는 거죠. 그동안에 막 이제 나 기말고사 내용들하고 다르게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내용이 바뀐 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겨울 때 뭐 제시했던 수업 방법인데 똑같습니다. 통합사이나 한국사나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5+1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. 그러면은 앞에 1, 2, 3주 동안은 제 교재로 이렇게 기본 개념들을 정리할 겁니다.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통합사회가 서술형이 출제가 안 됐잖아요. 근데 뭐 기말 때도 뭐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겠죠. 원래는 보통 고인고는 작년 같은 경우는 단답형 문항이 중간이 됐던 기말이 됐던 10개씩 출제가 됐었어요. 10개씩. 근데 뭐 출제가 안 됐는데 차라리 단답형 10개가 출제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합니다. 왜냐면 객관식을 37문항을 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타임어택이 걸려가지고 더 당황했는데 뭐 만약에 단답형 문항을 출제하면은 저는 뭐 그런 거는 확실히 대비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. 수업 시간에 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 개념 정리를 3주 동안 뭐 시험 범위는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통합사회 1, 중간고사 뺀 나머지 부분도 기말고사 범위가 될 테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가지고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고요. 뭐 제 교재가 뭐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. 중간중간에 단답이랑 OX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죠. 이런 유형들을 좀 많이 따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들이. 그래서 네, 제시되는 이제 교과서 빈칸 자료에 이건 뭐 천재고등학교 이건 이렇게 제시됐던 거고요. 관련 문항들 이렇게 있는 거고요.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국사 교재들도 예, 빈칸을 뚫고 한국사는 더 이게 중요하겠죠. 수업 시간에 필기하면서 암기도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도록이면 괜찮겠지만 친구들이 더 이제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. 그래서 1, 2, 3주 차는 이렇게 기본 개념 복습, 기본 개념 진도를 나간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뚫려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뭐 한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때 필기 따라오는 친구, 그 다음에 불러놓고 나서 한 또 필기할 시간 또 따로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진행합니다. 필기할 양이 좀 있으니까 귀찮아도 하는 게 좋습니다.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. 그래야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뭐 똑같이 이렇게 통합사이랑 교재 구성은 똑같고요. 네, 이것도 역시 교과서죠. 교과서 빈칸 되는 자료 제공되는 자료라고 얘기할 이렇게 좀 많이 뚫어놓기는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. 이제 더 뚫어놓겠습니다. 저 막 대비해서 이런 데들도 다 뚫어놓긴 했어요. 제시됐었. 근데 더 뚫을 예정입니다. 아까 이제 단답형 문제 4번 문항에 제가 이제 지었기 때문에 더 이제 강력하게 뚫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건 직보 때 제공이 됐었던 OX 자료예요. 해설하고 같이 나갔어요. 이제 전날 또 한국사 한번 쭉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라고 이제 뭐 해설도 나가고 그랬습니다.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런 네 그래서 뭐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. 계획은 이렇게 돼서 이제 5월 25일에 개강인데요. 자 1주차, 2주차, 3주차 말씀드렸듯이 통합사회가 됐던 한국사가 됐던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 거예요. 한 바퀴를 쭉 돌 거고 그 다음에 4주차, 5주차 때 다시 한번 총정리를 들어갈 겁니다. 통합사회가 됐던 한국사가 됐던 두 과목 모두 다 4주차, 5주차에 총정리가 될 거고 직전 보충 때 이제 기출 문항들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면 되겠죠.
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대비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중간고사 때 이제 뭐 혹시나 못 봤거나 아니면 조금 뭐가 점수가 좀 아쉬웠다. 기말 때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. 기말 때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준비한다면은 더 좋은 결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직접 뭐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고 뭐 학원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말고사 대비에 말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